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료공학에 꽂히자 나노 세계를 들여다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 투과전 자현미경, 템을 주제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히 금속 샘플을 관찰할 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유독 어둡게 보일까? 라는 명암 대비의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템으로 금속 조직을 처음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같은 물질인데도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칠흑같이 어둡죠. 단순히 빛이 덜 들어와서일까요? 아니면 그 부분이 더 두꺼워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을 넘어 금속이 템 화면에서 빛과 그림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원리인 회절 대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광학 현미경에서 어둡게 보인다는 건 물질이 아주 두껍거나 밀도가 높아서 빛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정질 금속의 템 이미지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금속 결정 알갱이, 그레인이 어떤 모드에서는 까맣게 죽어 있다가 버튼 하나로 암시야, 다크필드로 바꾸면 보석처럼 하얗게 빛나기도 하죠. 이 마법 같은 현상의 열쇠는 전자가 물질을 통과하는 경로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이 전자를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유리 같은 비정질 물질은 전자가 들어오면 마치 당구공처럼 무작위로 튕겨내버리는 러더퍼드 산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인 결정질 금속은 다릅니다. 원자들이 군대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전자를 특정 각도로 정교하게 반사하는 브래그 회절을 일으키죠. 금속 내부의 결정면들은 전자의 진행 방향을 꺾어버리는 미세한 거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전자빔이 샘플을 때리는 순간 전자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면과 아무런 방해 없이 하이패스처럼 직진하면 투과빔이 되고 브래그 조건을 만족하여 특정 각도로 꺾여버리면 회절빔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결국 이 두 종류의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강도의 합에서 시작됩니다. 샘플을 통과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전자들은 대물렌즈라는 정교한 깔때기를 거치며 다시 모입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후방 초점면 백포칼 플레인입니다. 여기서 직진했던 전자들은 정중앙의 가장 밝은 점으로 맺히고 꺾였던 전자들은 그 주변의 규칙적인 점들로 맺히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물질의 결정 구조를 읽어내는 설계도, 즉 회절 패턴입니다. 템에서 대비를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대물렌즈 조리개, 어퍼처입니다. 조리개는 단순히 구멍 뚫린 금속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 전자의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화면에 띄울지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셈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명시야상, 브라이트 필드 모드에서는 조리개를 정중앙에 둡니다. 그러면 직진하는 투과빔만 통과하고 옆으로 꺾인 회절빔들은 조리개에 막혀버리죠. 이때 전자를 훌륭하게 반사해낸 결정 영역은 전자가 도달하지 못해 화면에서 검게 나타납니다. 즉, 브라이트 필드에서 어둡다는 건 그 부분이 빽빽하다는 뜻이 아니라 전자를 성공적으로 우회시켰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암시야상, 다크필드는 조리개를 비틀어 특정 회절 스팟만 쏙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직진하던 메인빔은 오히려 차단되고 오직 우리가 선택한 정확한 각도로 전자를 튕겨낸 특정 결정립에서 온 전자들만 화면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 어두운 배경 속에서 오직 그 영역만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하얗게 부각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시야, 브라이트 필드는 조리개가 중앙에 있고 전체적인 미세 구조를 관찰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반면 암시야, 다크필드는 특정 회절 스팟을 저격하여 결함이나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을 고해상도로 분석할 때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면 샘플의 입체적인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다결정 금속을 보면 결정 알갱이마다 회색 음영이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알갱이가 누워있는 각도, 즉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도 미만의 아주 미세한 차이라 하더라도 브래그 조건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족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튕겨내는 양이 달라지고 이것이 이미지상의 미묘한 명암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샘플의 가장자리를 보면 마치 등고선이나 얼룩말 무늬 같은 두께 줄무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두꺼운 금속 내부를 지날 때 투과빔과 회절빔 사이를 진동하며 에너지를 주고받는 동역학적 회절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샘플을 빠져나오는 그 찰나의 두께에 따라 빔의 강도가 결정되어 생기는 자연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죠. 템의 진정한 가치는 전이 같은 결정 결함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완벽한 결정은 매끈해 보이지만 내부에 결함이 있으면 주변 원자 배열이 휘어지며 응력장, 스트레인 필드이 형성됩니다. 이 뒤틀린 영역은 국부적으로 회절 각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전자의 경로를 받고 결함 주변만 뚜렷한 선이나 무늬로 나타나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템에서 금속의 명암 대비는 단순히 물질의 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 전자를 꺾는 각도와 조리개라는 필터가 정교하게 맞물려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의 춤입니다. 화면이 어둡다면 전자가 성공적으로 우회되었다는 뜻이고, 밝다면 우리가 그 우회된 전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3가지 원칙으로 요약하며 마칩니다. 회절의 원리를 요약하면 명암은 두께가 아니라 원자면이 전자를 튕겨내는 회절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리개의 선택을 요약하면 브라이트 필드는 투과를, 다크 필드는 회절을 선택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를 걸러낸다. 결함의 추적을 요약하면 미세한 각도 차이와 내부의 응력이 국부적인 명암 변화를 만들어내어 결함을 시각화한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템 이미지 해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